코지암 핸들바는 누구나 쉽게 어느 핸들에나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서 큰 힘이 없어도 간단하고 또 튼튼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나에게 꼭 맞는 자세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또 견고하고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져서 장시간 운전 시에도 손에 들어가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운전. 불편해서는 안 되겠죠? 이 영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클라우드 펀딩 업체 와디즈에서 지금 펀딩이 진행 중인 제품의 소개 영상입니다. 스포츠 모빌리티 카테고리 분야에서 추천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펀딩 시작 하루 만에 목표 금액의 2000%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펀딩 목표 금액이 5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시작했던 시점에서는 1,400만 원, 현재 시점에서는 1,6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펀딩이 됐습니다. 실제로 펀딩에 참여한 분들의 수를 계산을 해보니 무려 600명 이상이 이 제품의 펀딩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운전에 위험하지는 않을지 직접 폐 스티어링 휠을 구해서 비슷한 크기로 이 제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품의 크기는 가로 200mm, 세로 118.8mm입니다. 스티어링 휠과 고정되는 부분이 포함된 크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7에서 9cm 정도가 스티어링 휠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제 주먹 정도가 스티어링 휠에서 더 튀어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고탄성 우레탄으로 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더 상세한 이미지를 보면 이 중심에는 연성의 알루미늄 합금이 장리를 하고 있고 그 주변을 우레탄으로 감싼 형태입니다. 스티어링 휠과 연결되는 이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장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더 튀어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 카메거진에서는 크게 3개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운전의 자세입니다. 제조사 측은 핸들바를 잡기 위해서 팔에 힘을 빼고 허벅지에 올려놓고 하기 때문에 어깨와 팔이 내려가 허리가 펴지고 운전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품의 소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스티어링 휠의 아래쪽에 부착을 해서 이 부분을 잡고 운전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옆이나 위쪽에 부착하는 형태도 같이 소개가 됐지만 그런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을 같이 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역시 그렇게 안전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서 시트 포지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킷에서의 스포츠 드라이빙과 같은 어려운 혹은 숙련된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전 면허를 딸 때부터 배우게 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딸 때 감점되는 내용 중에서도 올바른 운전 자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직진 중 핸들의 아랫부분만 잡고 있는 때 또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때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감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올바른 운전 자세는 무엇일까요? 현역 카레이서인 오일기 선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올바른 운전 자세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순히 편하려고 운전 잡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으려고 잡는 거잖아. 시트 포지션, 왼발 풋레스트 하고 이렇게 스티어링은 9, 15분 하고 등을 붙이고 세우고 이렇게 하자라는 게 결국에는 올바른 자세를 해야지만 차량의 사고가 났을 때나 이럴 때도 드라이버를 보호하는 것처럼 자세가 올바라야 되고 드라이빙 하는 데에서 안전하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핸들에 다는 봉 같은 그런 개념하고는 약간은 틀리지만 약간은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니 손을 편하게 잡을 수 있는 위치에다가 그걸 다는 것 같은데 시트 포지션에 앉아서 편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운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안전하게 운전한다, 정확하게 운전한다라는 도움을 주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 근데 스티어링을 조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확성도 떨어질 거며 기본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만큼 뭐 불필요한 핸들량을 한다라는 건 또 차량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 흐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드라이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차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응급 대응하기에도 굉장히 안 맞는 화지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실제로 뭐 우리가 9시 15분에 10시 10분 잡으라고 하는 게 네. 정확한 조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앉으면 처음 앉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네네. 하지만 그게 불편을 넘어서서 우리가 안전벨트 처음 할 때 불편한 것처럼 근데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안전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안 하면 오히려 이제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 스티어링 역시도 똑같은데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으나 네. 정말 뭐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힘들면 드라이버가 내려서 쉬어야지. 네네. 스트레칭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뭐 팔을 거치를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상황에서 운전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걸 닮으로써 운전이 더 잘 된다 이런 거는 아주 잘못된 거라고 봐야지. 그게 뭐 운전에 뭐 보조 역할을 해준다 이거는 마이너스인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 양팔 운전을 하라는 게 결국엔 그거거든. 이 논크로스 핸들법을 배우고 하는 게 두 손 중에 한 손은 어떻게든 핸들을 갖고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네네. 기본을 모르고 응용을 한다라는 건 자칫 운전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인식을 줄 수도 있죠. 당연히 그게 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제품은 우리가 운전면허를 딸 때 배우는 기본 중에 하나인 올바른 운전 자세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점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위험성입니다. 극강의 우레탄 소재로 만들어져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의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고 오히려 위험성을 낮춰준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과연 어떨까요? 우선 첫 번째 문제점이었던 올바른 운전 자세가 깨졌기 때문에 이 역시 기본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오일기 선수의 설명처럼 양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잡고 양발로 온 몸을 지탱을 해서 충격이 발생했을 때 모든 충격을 분산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제품에서 설명하는 자세로 운전을 하게 되면은 운전자의 정중앙, 그러니까 배꼽 쪽에 지지대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급제동을 한다거나 충격이 발생을 했거나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또는 탑승자는 복부 쪽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잘 구부러지는 연성 알루미늄 합금과 잘 꺾이고 잘 돌아오는 성질의 우레탄이 사용됐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티어링 휠을 제대로 잡고 있을 수가 없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차를 정상적으로 통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문제점은 이 제품 자체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자동차 제조사가 이러한 기능을 넣지 않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레탄으로 감쌌다곤 하지만 제품 중앙에 들어가 있는 연성 알루미늄 합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파손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어떤 위협으로 다가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조사 측은 인지를 하지 못했을까요? 업체 대표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폭신폭신한 거예요. 네, 적당한 폭신폭신함이 있어서 사고가 나더라도 충격이 완화되도록 제작을 한 거예요. 네, 앞으로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거는 실험을 따로 안 해봤어요. 그 강도가 자체가 이제 아예 강성이 있게 나왔거든요. 그 아예 제작을. 그리고 우레탄에서 이제 사실 비용을 더 이제 써가지고 그 손잡이 부분은 아예 실리콘으로 제작을 했어요. 이제 고정할 수 있도록 또 이제 했으니까 그것도 실리콘으로 했어요. 일반 고무보다 더 강성이 있네. 그래서 그걸 지지하고 하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곳에서 보이는 것과 눈 돌려서 옆으로 보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만나 뵀었어요. 버스 기사님도 만나 뵀고 심지어 포크레인도 만나 뵀거든요. 다 장착이 됐습니다. 트럭과 버스, 포크레인 기사에게까지 제품을 제공을 해서 직접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카메거지는 이에 대해서 실제로 테스트가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자동차 안전연구원 측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안전연구원 측에서는 해당 제품 혹은 비슷한 제품에 대한 안전 테스트가 진행된 바 없다는 답변을 전달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품이 안전하다라는 것은 이 업체의 주장이고
실제로는 어떤 것도 공인된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품에 대한 우려, 저희 카메거진만의 것일까요? 보다 다양한 그리고 폭넓은 의견을 받아보기 위해서 자동차 칼럼니스트와 수십 년간 자동차를 취재해온 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선은 딱 보자마자 되게 놀랐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가 물론 지금 이제 아주 강력하지는 않지만 8, 90년대도 아니고 2020년대인데 지금 이런 제품이 이렇게 펀딩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마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이제 운전 자세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듣고 하셨을 건데 그게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아니거든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운전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차를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 해줄 수 있는 운전 자세를 찾다 보니 그렇게 딱 이제 정착이 된 그런 자세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위험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운전에 관계되는 어떤 그 공간, 스티어링 휠을 포함해서 아니면 그 대시보드 위에 어떤 다양한 어떤 장식품이나 기어 레버에라든가 운전에 직접 관계가 되거나 운전석 공간에 근접해 있는 어떤 부분에 이제 운전에 관계가 없는 어떤 요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2차적으로 굉장히 운전자나 탑승자한테 위해를 끼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은 사실 차에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운전을 쉽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차를 제어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놓치지 않게 운전 위급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이 당황하거나 아니면 미끌리거나 해서 스티어링 휠을 놓치는 순간 차는 소위 말 그대로 이제 동제불능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도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모든 차들이나 보행자에게 차는 아주 위험한 흉기가 되는 거죠. 근데 스티어링 휠에 이런 장치를 부가적으로 달았을 때는 절대로 그렇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운전 전문가 분들이나 아니면 레이서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죠. 스티어링 아래쪽을 잡고 있는. 그러면 돌릴 수 있는 각도에 한계가 생기고 그리고 사람이 아무래도 몸이 긴장을 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급한 상황이나 아니면 긴박한 상황 대처가 전혀 안 되게 되죠. 어째 그 한숨이 먼저 나왔어요. 물론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지는 않으나 장치가 불러올 피해 혹은 그 최악의 사태 때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 어쩌다 이런 일이. 가장 단적으로 충돌했을 때 그 운전자에게 아주 심각한 상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게 꼭 그 제작사에서 만들었던 게 아닌 서드 파티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차에 타는 인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자세를 잡았을 때 운전석과 대시보드에 가급적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각진 부분 이렇게 없는 게 자동차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포르쉐가 그런 인테리어의 가장 전형적인 모범을 잘 보여준다고 저는 보는데요. 대시보드 모니터도 튀어나오지 않게 다 매립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충돌 사고가 있을 경우에 탑승객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전석이나 조수석 앞에 대시보드에 가급적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 각진 부분 없애는 게 안전상 중요한 부분인데요. 안전띠를 메고 있는데 그 정도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맞습니다. 안전띠를 메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모든 사고가 정해진 규칙대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안전대를 매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 사고까지도 감안을 해야 하는 게 자동차 제작, 자동차 설계의 기본이라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추가로 부착되는 그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그게 튀어나와 있고 각이 져 있고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형태로 부착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일단은 미쳤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면에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전대라고 하는 거는 차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동그란 모양, 밑에가 꺾여 있는 D컷 스티어링 휠이건 뭐건 간에
여하튼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걔가 끝에서 끝까지 돌아가면은 2.5회전 뭐 그 정도를 하는데 그게 일관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조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다들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는 무늬를 보니까 이게 운전대 아래쪽에다가 고정을 하고 튀어나오는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차를 직진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자동차라는 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고 돌고 멈추고 한다는 거에서 돌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그 운전대를 꺾는 거에서 그게 왜 그걸 부착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일단은 처음 느낌은 그랬습니다. 이게 왜 이걸 써서 왜?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거죠. 팔을 내려뜨려 갖고선 밑에를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펴지지도 않거니와 운전이 수월해진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몸이 늘어지는 거죠. 회전축에서 밑에 부분 한 군데만 잡고선 좌우로 돌려보면 그걸 정밀하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리고 그거를 두 손으로 밑에를 잡을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한 손으로 잡을 텐데 그건 두 손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거가 꼭지점이잖아요, 하나에. 밑에서 양손으로 잡는다고 하면 그게 밑에서 움직이는 거는 누가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렇게 배웠나요? 우리가 차를 만들면서 스티어링 휠의 림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리모컨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버튼들을 넣으면서 그거를 충돌 테스트를 거쳐서 안전을 보장한 상태로 들어간 거거든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인정받았으면 저는 인정할 수 있는데 바깥에서 하는 거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스마트폰 얹어놓게 돼 있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규상 그 DMB라든가 그런 것들이 센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것도 주행 중에 못 보게 돼 있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전방에서 오른쪽으로 시야를 틀어서 보는 것도 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못 보게 돼 있는데 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차에 달면서 걔를 반투명하게 만드는데요? 그게 그 사람의 시선 범위 안에 있지만 그걸 투과해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도록 가리지 않도록 하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전방이 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물체를 넣고 화면을 가리는 그거는 시야를 방해하는 거죠. 아이디어가 좋은 제품들을 소비자랑 직접 연결을 해서 상품화를 할 수 있고 또 그 기업이 운영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좋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와디제는 결국은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이 보증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물품들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식이 되거든요. 편의성이라든가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만 강조를 하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자동차를 이렇게 좀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냥 좀 쉽게 생각하고는 접근하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제품이 여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품이지만 여전히 그리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아마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돌돌이라고 불리는 조향 보조 핸들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번 핸들 그립과 비슷하게 스티어링 휠에다가 직접 스마트폰을 거치를 하는 그런 제품들도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죠. 약 1년 전, 지난 2021년 3월 저희는 이른바 소년제의자라고 불리는 커블체어의 운전 중 사용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보도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당시 제조사인 에이블루 측으로부터 운전 중 사용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한 것이 맞다. 향후 광고와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편안하기만 하면 될까? 자동차라고 하면은 안전이 최우선인데 해당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서 해당 업체 대표가 직접 한 말입니다. 정말로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계신다면은 이번 제품의 판매 다시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용자의 안전성에 대한 어떠한 검증 없이 제품에 대한 어떠한 검증 없이 무조건 펀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와디즈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사용자와 구매자 그리고 판매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